최근 윤석열 정권의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불거진 수많은 사건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최혜경 수사회합, 의료대란, 독도 문제 등 다양한 사건들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결국 정권의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무마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를 가두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주장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 사령관, 해병대 공보정훈 실장 방첩 부대장 등을 상대로 VIP 경로 설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박 대령 측과 야권은 이른바 VIP 경로 설정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자료 이첩 보류 및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조회를 거부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민과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실조회 신청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애 육군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실에서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2022년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 번호를 이용한 전화통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당시 상황에 관여했는지를 묻고 있으며 이 사건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사실 조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종섭 전 장관은 외압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본인이 개인적인 감정 없이 군조직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 대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령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과 군사법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조회를 거부하는 행보는 더 큰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의혹과 논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그 결과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법정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공세가 이제는 법적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말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군사정권 시절의 가택연금에 비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해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주중에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제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받는 모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반대하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을 우선적으로 선고하고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대응은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정치적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정 연금과 같은 형태로 정치적 봉쇄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분남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을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을 평일 내내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 구속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사명은 이러한 정치 탄압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 되어 단결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및 분리 선고 요청을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이재명 대표를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반드시 하나의 법원으로 사건을 모아 재판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역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자의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례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제3차 민주화 투쟁의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검찰개혁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일반적인 형사소송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입법부가 연금 상태로 묶여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국민이 투표로 뽑은 입법부를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봉쇄이며 가택연금과 다를 바 없는 법정 연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법적 공세가 이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정치적 자유와 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공세가 법정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과 탄압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와 정의의 실현입니다.